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 사실은.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소식이 4위와 1위입니다. 재작년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 수가 10명이다 혹은 20명이다. 여러 보도들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서서히 검찰의 수사망은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을 향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모르는 일이라던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이 돈봉투 문제를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이런 여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대 나한테.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어제 내가 준 우산 있잖아. 내 그 우산 살 이런 쇠에 내 배지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게 자석이라 이렇게 스칠 때 이게 딸려갈 수 있거든. 이게 없어졌어. 아침에 알겠어. 회의를 했고. 예,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그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오셔요. 재작년 전당대회 직전 녹음 파일을 저희가 한번 길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 이제 당시 계획했던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들은 녹음 파일로 좀 보면 되는데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돈봉투 전달 정황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송영길 당시 캠프 사무실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좀 더 논란도 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를 뭐 사실은 캠프처럼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난 것이고 여기 보면 윤관석 의원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돈을 뿌린 그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불법의 여지가 본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은밀한 이야기죠.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봉투를 나눠준다는 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건 뭐 국회의원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이미 형사처벌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액수의 어떤 많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무슨 경비를 처리한다 이런 걸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들한테 저렇게 나눠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의원들을 포섭하라는 뭐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 한 명은 일반 그 당원들의 60배, 즉 뭐 60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절체절명의 어떤 마지막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제 이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이정근 부총장의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뭔가 이정근 부총장은 뭔가 왕창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관석 의원이 조금 주춤주춤한다라는 그런 이제 본인들만의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이번 일 자체가 본인들도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불법이고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은 비밀스럽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녹음 테이프가 모든 것들을 사실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캠프 그 사무실에서도 뭐 전달된 정황도 있다. 혹은 불법이고 잘못된 걸 알고서도 조심스럽지만 할 건 다 했다. 근데 오늘
시작 그 뉴스탑 10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런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져요.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 감사가 돈 많이 썼냐라고 묻더라. 송 전 대표가 알았다는 정황, 뭐 이런 게 좀 검찰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강래구 감사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서 송영길 대표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레구가 강래구 씨가 돈을 썼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말 많이 썼는지 그 규모 전체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뭐 보고를 못 받았든지 하여튼 많이 썼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거든요. 예. 저렇게 본다면 지금 검찰 그 수사 중간 그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총 9,400만 원 정도가 이제 돈 봉투로 나갔는데 예. 그 중에 한 8천만 원 정도를 강래구 씨가 조달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송 전 대표가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저 외에도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녹음 파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본적으로 돈 봉투라는 것이 송영길 후보를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송영길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런 전화통화 내용까지 녹음이 돼 있다고 한다는 거 보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중에라도 혹시 귀국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 당대표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돈 많이 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 특히나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경선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라고 하는 이것만 떼보면 송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뭘 알고 있지 않았겠냐 추측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정근 씨가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질문을 했거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많이 썼냐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정근 씨가 강래구라는 분이 되게 많이 지금 이번 선거에 열심히 하고 있다, 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경선이란 게 어떤 뭐 사무원을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행태들이 여의도 여야 막론하고요. 뭔가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본인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는 조직들, 운동원들, 본인 돈으로 밥 사고 본인 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송 대표는 그러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 레구가 개인 돈을 많이 썼나 보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날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뛰었어? 뭐 이런 강래구만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예. 모든 캠프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본인 돈을 써가면서 송영길 당시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래구가 열심히 한다고 아마 이정근 씨는 얘기했을 것이고 송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러면은 본인 돈 많이 쓸 것 같은데 많이 썼냐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부분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격려 차원에서 개인 돈을 쓰는 부분으로서 좀 안타깝다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돈을 많이 쓰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돈봉투를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강래구 이 삼각축에서 돈봉투를 썼냐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불법을 인지하고서도 조심스럽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아까 녹음 파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를 얼마만큼 알았냐? 그럼 혹시 지시를 했냐? 이게 법적으로는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상의 부정수수죄 이게 법정이 한 5년 정도 되고 또 정당법상의 이제 정당 대표 선거에서 이제 매수죄 이게 한 3년 법정이 3년 정도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뭐 지시를 했냐 이 부분은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가리는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걸로 보이고 예. 지금 보면 이미 녹취록에서 이제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 이런 부분들 실제로 묻는 내용도 나오고
뭐 다른 녹취에도 이 정황상 어떤 증거들이 충분히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볼 때 또 여기서 형사 절차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동기가 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동기요? 예,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송영길 대표한테 굉장히 어떤 동기적인 요인이 컸던 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무게파를 천명하면서 예. 아무래도 좀 당시 이제 친문 세력하고는 조금 척을 지는 상황이었고 실제 결과도 홍영표 대표하고 한 0.5% 차이밖에 안 나 근소한 차이로 이제 이겼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뭔가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이 동기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수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어떤 참작 요소가 될 겁니다. 이 녹음 파일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요 2019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당대회 2년 전에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몇몇이 함께 중국 상하이를 찾은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서초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계시는 이정건 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상해 항저우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정건 위원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정건 파이팅! 저 송영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건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봤던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이 사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 전당대회부터는 2년 전인데 원외 지역위원장과 함께 단합을 목적으로 중국 여행을 갔다. 여기 보면 이번 의혹으로 잘 알려진 이종근 전 상무부총장, 윤관석 의원, 강내구 감사, 송영길 전 대표 이 사진의 몇몇 뭐 이런저런 당시 단합대회의 그 성격도 검찰도 뭐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대표 선거에 이전에 2번이나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계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 열세를 이제 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1년도 도전할 때는 그래도 이 조직 이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선거 있기 2년 전에 저렇게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한다는 목적으로 5박 6일 동안 그러니까 본인의 인천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또 거기에 있는 뭐 본인의 측근들 바로 이제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 가서 5박 6일 동안 함께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저게 무슨 뭐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송영길계의 어떤 단합대회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단합을 도모하고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2021년 5월 그 전대 때 핵심적인 어떤 계파 요원들로 뛰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그 동환 기록에 나오는 돈봉투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저기에 지금 같이 거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계파 형성을 위한 것이고 특히 아마 이제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이나 이제 당대표 선거에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에 본인이 이제 출마하는데 당시에 친문과 일대 결전을 벌여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친문이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 송영길 대선을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 있는 인물들도 자기 선거처럼 뛰었을 거예요. 왜냐?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이 해야지만이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당대표, 사무총장, 부총장 맡으면서 어떤 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2019년 저 상해 모임이 바로 이제 이번 2021년 5월 달에 했던 송영길계의 핵심적인 멤버의 어떤 면에서 단합대 그런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튜브에 저렇게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그 화면도 있더라고요. 같이 송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함께 중국 단합대 성격의 여러 여정을 떠났을 때. 근데 여기에 이정근 전 부총장,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말고도 이번 또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감사도 여기 함께 동행했었는데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그러니까 재작년 돈봉투 그 전당대회 사건 때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청백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이 강내구 감사가.
그렇죠. 청백리상이라고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뭐 부정부패 이게 이제 감사니까요. 그런 걸 적발해서 조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이 당시 수자원공사 감사인 지금 강래구 씨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물론 뭐 지금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같은 데 연루됐다 뭐 그건 그 당시엔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송영길 전 대표를 그 지지하고 돈봉투를 돌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결국 저런 청백리상도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는 충분히 관측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강래구 감사가 뭐 어떤 정말 청렴하다 뭐 이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저런 청백리상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돈을 조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한 달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조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혹시 강래구 감사가 저 수자원공사 감사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조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근데 또 돌이켜 보니까 청렴 결백한 감사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서 2년 전에 또 청백리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좀 눈여겨볼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니슈도 준비를 했고요.